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록 204화입니다. 지난주까지 무기토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이번 204화부터는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천간경금론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론 경금, 경금은 오행 중 가장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경금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바위라든가 때로는 큰 일상에서 바라볼 때 돌덩이 같은 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 가을은 금의 왕지이며 서방 정토로 곡식과 의식이 풍요로운 곳이다. 금은 유행과 색의 감각과 윤택한 기의 뜻이 있으니 새 단장의 장을 여는 선두주자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무한한 의식의 복으로 영원한 인간 삶의 미를 추구하며 개척, 개발 뜻도 숨어 있습니다. 개척이라든가 개발 이런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겠죠. 변화의 뜻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경일주에 태어난 자는 성격이 강하고 단단한 금이고 바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뜻이 있어 격국이 바르면 대의명분이 떳떳한 신망가이지만은 의로운 뜻이 있어서 격국이 바르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만은 편고가 되면 의를 버리고 사회 편업으로 이권을 개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지나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자신의 욕심만을 찾다 보니까 불이익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무리를 일으키기도 쉽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언제나 독선의 삼감이 사회에 일조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겠습니까마는 나름의 의로운 방법, 정당한 방법, 뚜렷한 어떤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편법으로 누르거나 힘으로 억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개념으로는 이렇게 다 경금에 대한 개념들은 많죠. 제일 먼저 금이라고 하는 개념의 특징들을 말을 하자면은 쇠를 말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속의 금속 이런 걸 말을 합니다만은 일상에서는 금속을 보기는 쉽지 않고 크게 말하면 큰 바위 같은 거, 조그만 자갈 느낌의 바위라기보다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위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덩이 같은 거, 큰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말 그대로 금을 말할 때 쇠를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라든가 큰 어떤 서리 같은 거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강하고 세상을 바꿀 만큼, 주변을 바꿀 만큼 그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요. 직업으로서는 대체로 이제 군경이라든가 칼을 휘두르는 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뭘 변화하고 바꿀 수 있는 차분한 기질보다는 혁명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따져보면은 건강은 제일 먼저 폐가 떠오르겠고요. 그 다음에 관절, 피부, 때로는 기관지 이런 어떤 호흡기 관련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대체로 많거나 금이 많거나 적을 때는 이런 부위들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격은 아주 단단하다. 남의 의견을 듣는 척하지만은 결정은 내 맘대로 한다. 남의 의견을 따르거나 이런 어떤 상황으로 봐서 누가 부안해동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의미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분명히 생각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는 하는데 따르는 편은 아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단하기는 합니다만은 속정은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의리가 있다 해서부터 때로는 욕심을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마냥 욕심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내 어떤 기질을 바라봤었을 때 의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내면에 정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춘하절에는 경금이 연금이니 키울 수 있으나 가을에는 왕금을 더 키우려 하여도
다 자라버린 금인이 키우려고 하는 것은 과욕이다. 그래서 사주를 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봄, 여름이라도 과연 연금일까? 가을, 겨울에도 키우려도 다 자라버린 금일까? 이런 것들은 사주를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2월에는 냉한이 얼지 않도록 병화가 조후하여야 한다. 그래서 병화가 화극금의 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에서 금의 극의 작용도 있긴 하니 이럴 때 주변에 토라고 하는 것이 요 중간에서 통과시켜주는 역할까지 있으면 더욱 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의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조화롭게 되는가도 살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4월 이후에는 경금이 장생이 되어 경금을 녹여 기물을 만드는데 충분히 성장을 하였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화, 간목이 꼭 필요하다. 기물을 만든다. 이럴 때는 갑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항상 간목과 정화의 조화로움에 따라서 사주의 크기라든가 그릇이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왕한 절기이니 격국이 좋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양금이나 가을에 와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금이긴 하지만은 봄, 여름에는 아직까지 무르익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열매가 가을이 되어야 단단해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경금은 가을의 성격을 가지며 가을은 음인이 음기가 충만한 본성이다. 그래서 이제 차고 냉정하고 어떤 결단력 있고 망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경금이 완성되면 세척하여 길하며 태왕하면 승려나 수도인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럴 때는 세척하면 길하다라고 하는 말은 통관의 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승려나 수도인 같은 경우는 일상인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왜냐 그러면 이 금을 녹여서 다른 어떤 뭘로 만들려고 하면은 조화로워야 되는데 조화롭지 않을 때는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화를 보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부기가 따릅니다. 그래서 병화가 불은 금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용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부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은 생수지금과 용금성기하는 두 작용으로 구분하여 봅니다. 생수지금은 뭘까요? 경금은 물을 생하는 겁니다. 임수를 생하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금이 어떻게 물을 잘 생하는가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금성기 같은 경우는 금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기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일상에서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경금도 여름에는 임수를 보면 조후작용을 하고 농사를 짓는 임수를 생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 경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생수지금이다. 이런 작용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십시오. 경금은 본성이 강하고 강함을 원하니 신왕하여야 기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광채가 없는 돌이나 큰 바위, 바가지, 도자기 이런 것들을 비유할 수 있는데 불이 있어야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금이 있어야 금을 만들어서 바꿀 때 쓰기가 쉽지요. 바위도 쉽게 깨져버리면 쓰임새가 그렇게 많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어떤 단단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강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신금은 광채가 나는 작은 그릇, 보석에 비유하며 불을 이용하여 녹여서는 절대 안 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경금은 아주 단단합니다만은 신금은 다른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요 신금과 연결이죠. 신금일 때 다만 뿌리에 유나 신이 있으면 녹여서 더욱 좋은 기물을 만들 수 있으나 본래 녹여서는 안 되는 성질이므로 고통과 어떤 힘듦이 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조화로움이 있는가. 신금 자체는 불에 녹여서 쓰기는 너무 약한 금인데 지지에 신유금이 있었을 때 녹이려고 하면은 고통과 어떤 손실이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을경합은 세력이 비슷해야 성립이 됩니다. 특히 봄의 경금 같은 경우 봄의 경금 일주에 을목이 투관했다라고 하면은 봄의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설이 작용을 하지요. 근데 을목은 봄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이 설이로 인해서 힘듦을 나타내긴 하지요. 그래서 봄에 경금이 을목과 투관하였을 때는 합의 작용이 약해집니다. 을목이 상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경금이 을목을 극제하여 없애는 격이 됩니다. 아까 이런 말이 제가 말했던 그런 말입니다. 봄에 태어났는데 을목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을목으로 인해서
그 경금으로 인해서 을목이 힘을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3월 이후에 을경합은 꽃망우리가 되는 격이니 합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3월은 이제 양력 3월, 음력 3월을 말을 하겠죠. 진월 정도 되어야 이런 의미의 기질이 있다. 을경합은 가을에 이루어져야 정격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을목일 때 경금과 경금일 때 을목은 조금 설명이 다릅니다. 요런 을경합과 요런 을경합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사주의 구성을 조금 보고 살피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철에 경금이 사지이므로 겨울철에 을경합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니 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지란 말은 이제 포태법의 작용들을 말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작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절기를 잘 보면서 판단을 하자 이런 말의 설명이겠고요. 천간의 의미 경은 양금이므로 마른 돌과 딱딱한 바위를 뜻합니다. 딱딱한 바위이므로 변형, 파괴될 위험이 많기에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바위도 어떤 결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한번 탁 충격을 받으면 큰 바위도 한 방에 쫙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쓸 때 변형 파괴될 위험이 많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사태가 안정이 없는 고로 온갖 자벽이 생기기 쉽다. 왜? 경금은 단단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자체로 쓰기는 어렵고 변화와 어떤 변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벽이 생깁니다. 강해질수록 부러지고 호욕, 공망, 망상이 있습니다. 강해질수록 잘 부러진다. 이런 말이 아까 변화하려고 한다, 움직이려고 한다, 다른 것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천간 해석으로는 경은 강한 인상을 타인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강한 인상으로 인해서 부드럽게 말한다라든가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강하게 내뱉다 보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표현력이 세밀하지 않아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아주 세밀한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며 독단적인 기질이 다분하지만 겉으로만 강해 보이나 눈물과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 독단적 기질이 있다. 그러지만은 눈물과 정이 있다. 그러니까 강해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아주 부드러운 기질도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년 고생이 많고 이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년을 아주 힘들게 살 때는 아주 힘들어질 나쁜 쪽으로 성격이 발달할 것이고 초년에 나름의 부드럽고 어떤 돌봄을 잘 받거나 자기가 변형이 될 만큼 기운을 잘 받으면은 그게 인격이 달라지기는 하겠다 정도겠고요. 사주에 2개 이상 있으면은 매사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기세가 있다 보니 칼을 강하게 도끼를 2자루씩 이렇게 들고 있다가 보니 다툼과 충돌의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정도가 맞습니다. 성격 변화 위에 극기 정신수령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기질이 있지만은 내가 주변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수행과 극기의 작용, 수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누가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 말하는 겁니다. 남의 꾀에 잘 넘어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라든가 잔머리라든가 이런 쪽 기질은 약하다가 보니 남을 잘 믿거나 남이 하는 얘기도 액면 그대로인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꼬임에 빠지기 쉽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천간일주로 본 성격과 경일생의 남자의 특징들입니다. 경금의 날에 태어난 남자들은 대체로 체격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몹시 다부지다. 쉽게 말하면 단단한 느낌이 있다. 또 말랑말랑한 느낌은 약하다. 이런 말이겠죠. 성질이 까다롭고 냉정하고 급하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며 생활력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의욕도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금전운이 약하여 자기 몸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나 타인을 돕는 데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독해 보이면서 사납게 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듯 하지만 인내력이 부족하며 정직하고 솔직하며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듯 하지만은 결코 강한 것만 있지는 않고 속에는 부드러운 정도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부인에게는 약하며 그래서인지 애처가나 공처가가 많고 간혹 엉뚱한 바람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금이 을이라고 하는 것과 합해서 묶여 있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 경금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에서 잡혀서 묶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개 처가 억센 부인이 많으며 처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덕이 있다는 말은 이제 부인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거나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사주에 을의 합을 만나면은 내심은 냉혹하나 의리가 있는 듯이 처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혹하지만은 그래도 의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성격도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일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날씬하고 마른 편이며 혹은 키가 크고 뚱뚱한 사람도 있다. 둘 다 약하다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단단하다, 어떤 강함이 있겠다, 뭉쳐있다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대개 말수가 많고 강하고 독하고 사납기도 하며 신경이 예민한 반면 입이 바르고 깍쟁이 같아 남과 사귀기 어려우나 기분에 맞는 사람에게는 상냥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강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냥하고 예의가 있고 예절도 잘 지킵니다. 정도가 맞겠지요. 돈이 궁한 것을 싫어하는 반면에 남자에게 바가지를 긁다가 곧잘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금의 여자도 애교스럽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남자를 믿지 않으려는 면도 있고 질투가 심합니다. 욕심 있다는 뜻이겠죠? 옷을 털털하게 입지 않으며 깔끔하며 지저분한 것도 싫어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싫어하고요. 자기가 조금 쉽게 다룬다는 표현은 그래도 자기 의견이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금 부드러운 남자와 인연을 원한다 정도가 맞겠죠. 남편을 깔본다거나 낮춰보는 여자도 있으며 특히 경자일 경신일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자일 경신일생 같은 경우는 사주의 구성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기감이 세서 촉이라든가 예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뚜렷하게 있죠. 강한 어떤 예지력, 예감력 이래서 흔히 말하는 촉이 강합니다 라는 의미의 뜻도 있겠다. 팔자가 센 편이며 고독하고요. 누구에게나 지기 싫어하고 애교가 없는 반면 예의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들은 기본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단단하게 뭉쳐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 내 생각을 강하게 내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설명을 하고요. 겉으로는 아주 강합니다만은 아주 갈라지는 틈 하나에 바늘을 툭 꽂게 되면 그 바위도 쫙 쪼개지는 것들처럼 겉으로는 강하게 보입니다만은 속에 있는 것은 아주 부드러움, 변화, 변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나름의 속에 따뜻한 정도 있더라.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간의 어울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